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현재 전북 도내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전주와 김제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북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확충됐습니다. 전북도와 근로복지공단,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등 5개 기관은 4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도와 각 시군은 기업 부담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재정적 지원과 설치, 운영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한편 전북도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은 모두 3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6개 자치구와 산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도시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였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오늘까지 제1회 도농상생 2구 동감 소통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5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의 단체장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구 동감 대통합 한마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화와 화합의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의 성공 사례로 안대성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의 발표와 젊은 협업농업 이사의 강연도 실시됐습니다. 전북 무주군 하천의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관내 하천 오염 실태를 인지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에 무주군 의회 이해양 의원은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무주군 의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하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해양 의원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천 오염 실태를 지적하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천 실태조사 용역 예산 편성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실태조사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는 것은 늦다며 조사가 끝난 후 결과를 분석해 대안까지 도출되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무주군은 이에 대해 관내 하천 오염 실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올 한 해 동안 창업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삼성 창조 캠퍼스 일원에서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창업기업 상담 부스 및 네트워킹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스타트업 상담 부스는 캠퍼스 내에서 투자와 특허, 법률 상담 등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스별로 창업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스타트업 네트워킹은 지역의 선후배 창업기업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내년 2월이면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올림픽을 앞두고 숙박요금이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숙박요금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지난 4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초 50만 원까지 형성된 평균 가격이 15만 원까지 조정되는 등 올림픽 숙박요금 하향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숙박요금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와 협력해 관람객들이 예약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올림픽 특별 콜센터 서비스를 시작해 관람객 숙박 예약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간 정보 교류, 스타트업 성공 확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일 르윈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창업기술 혁신대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창업보육 사업 기능 확대와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자 네트워킹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창업 유공자 표창과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을 구체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기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통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튜닝 관련 산학연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튜닝 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튜닝 산업의 생태계 분석과 유망 튜닝 부품별 사업화 및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과 충돌하여 원유가 유출된 대형 사고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사고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충남연구원은 지난 4일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고 이후 지역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주민의 건강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 목포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부터 보도와 도로에 설치한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펼쳤는데요. 특히 유흥이나 퇴폐 행위를 광고하는 명화명 스티커 등 유해 광고물을 중점 계도, 단속합니다. 목포시는 시내 전역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감염 환자 수가 총 133명으로 46주차 80명보다 49.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며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새롭게 도입한 청년 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직원 일부를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부터 인턴 기간을 직무학습에 의한 역량 강화 과정으로 운영했는데요. 청년 인턴들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5개월간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직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종합평가를 거쳤습니다. 최종 선발된 신규 직원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보전, 복원 등 공원 자원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